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네. 자, 오늘은 25년 4월 28일이고 월요일입니다. 정치는 백국지로 하나 골랐고요. 자, 오늘 오전에 뉴스를 훑어보다 보니까 북한이 러시아 쿠르스크에 파병을 했다라는 것을 공식 인정했다. 이 기사를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미묘한 시기에 대선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은 그 미묘한 시점에 윤석열이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 이 시점에 이런 내용을 공식으로 인정을 했다 지금. 네. 자, 여러 가지가 가능하지만 조금 생각을 맞춰보면 되게 답이 쉬워져요. 그런데 뭐 제가 생각한 데는 우리 언론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분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이고 이것은 김정은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김정은의 입을 통해서 나온 메시지지만 이거는 푸틴과 협의된 메시지이고 또한 트럼프가 용인한 메시지일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돌아보기에서 쭉 해왔던 이야기들을 거꾸로 이 사안을 보면서 확인하게 되는 것도 있고 이 사안에 지금 앞으로 남은 한 달간에 있어서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그 위기감은 오히려 더 높아진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제가 뭐 최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에 문화인 꼭지에서는 기도가 필요한 때 이게 지금 이 5월을 두고 하는 이야기죠. 윤석열은 더 이상 잃을 게 없습니다. 이미 파면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덕수도 한편이잖아요. 현재 정부도 그걸 최대한 활용하려고 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에 준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일단 대통령이 민주당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본격적인 수사가 바로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느끼시겠지만 이번 내란건에 대한 수사는 지금 아주 부분만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윤석열 기소할 정도만 돼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검찰이 형식적으로밖에 안 한 겁니다. 왜? 그 여론이 너무 뜨겁고 생중계가 다 됐으니까. 그래서 윤석열이 지금 그 재판에서 마저 벗어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지난번에 이제 한덕수 탄핵이 기각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또 최근에 이재명의 대법원 심의가 지금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덕수가 저울질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누구 하나 촉발시키면 얘들이 다 옮겨 탈 수가 있다. 자, 그 중에 핵심은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북과의 어떤 긴장관계 조성이에요. 왜냐? 이거는 정부가 차단돼 있거든요. 지난번에 여의도에 군병력을 투입했더니 시민들이 막아쓰고 여기저기 휴대폰 지키고 방송사 카메라에 다 잡혀서 생방송이 됐을 정도잖아요. 그게 지금 못 헤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북한의 문제는 우리 언론이 완전히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거 다예요. 자, 거기다가 미국이 편을 든다. 그러면은 북한 같은 정도의 어떤 깡패 국가는 하루아침에 희한한 취급을 받게 조작이 충분히 가능해요. 여론이. 윤석열은 그런 입장도 아니긴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북한 문제를 건들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해서 한덕수가 대통령 좀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거기다가 여러 가지 밑밥을 뿌려놓은 거, 윤석열 스스로의 지금 애매한 그 지판사에 의한 재판, 그리고 대법원의 전례 없는 빠른 속도의 3심 심의. 자, 이런 것을 불을 붙일 수 있는 것들이 생겨야 된다. 이게 북한과 관련된 부분이다. 라는 말씀을 아마 제가 쭉 들여온 거에 연장선상으로 판단하실 수 충분히 있으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윤석열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가 등을 돌린 상태에서 국민의 여론이 등을 돌린 상태에서 한덕수가 대선을 이기느냐? 자, 그런 부분은 상당히 가능성이 낮다. 자, 그러면 윤석열은 이래 주고도 마찬가지고 저래 주고도 마찬가지니까 최선을 다한다. 한덕수와 현재의 내각은 파면 팔수록 본격적인 수사가 되면은 오랫동안 공모해온 게 바로 100일 하에 드러날 겁니다. 지금 간접적인 점검한 정황으로만 봐도 충분하잖아요.
네, 그걸 피해가는 방법은 한덕수가 이기고 민주당 대선 주자가 이제 이재명으로 뽑혔죠. 어젠가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못되게 막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뭐 남북 간의 전쟁을 유발시킨다든지 민족 산잔의 전쟁을 수백만이 죽어나갈 수 있는 전쟁을 다시 한번 일으킨다든지 그거에 대한 죄책감은 전혀 없어요. 살겠다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못 먹으면 너도 못 먹게 하겠다는 물귀신 작전이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기도가 필요할 때다. 국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언론의 보도 태도를 가지고는. 네. 자,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는 지금 또 전 세계 여론이 트럼프한테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의 그래서 이전 세상의 끝물이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다 준동하고 있잖아요. 윤석열과 그 밑으로 한 군데 딱 모여 있어요. 큰 승부를 벌여지는 거예요. 큰 승부를. 전 세계 입장은 뭐냐? 미국이 망해가는 와중에 괴짜 트럼프가 등장해서 그 방향을 틀려고 한다. 전쟁 없이 가려고 한다. 바이든이 계속됐고 바이든을 이은 민주당 정부가 계속됐었으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미국의 패권을 위한 도전, 똑같은 윤석열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결과적으로는 내가 못 먹으면 너도 못 먹어. 그 결과는 뭐냐? 세계 전쟁이다. 네. 자, 이런 것으로 가는 것을 틀어막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기득권 세력들은 트럼프에 대해서 적대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어요. 예, 거기에서 균열이 생기는 것이 좀 보이면은 윤석열은 엄청나게 충동을 느낄 수 있어요. 어떤 짓을 하려는. 지금 우크라이나 종전을 두고 미국과 러시아가 벌이는 협상이 깨진 건 아니지만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것은 저항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어떤 신호가 조금 와서 공간이 생긴다 싶으면은 미국의 집중이 떨어진다 싶으면 바로 불을 지를 거예요. 남은 한 달 사이에.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일단 선거가 완료되고 대통령이 하나 등장하게 된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움직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시간이 한 달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가 필요할 때라고 표현을 드리는 것이고 북한의 오늘 발표는 이거하고 아주 직접적인 상관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북러 상호 방위 조약 맺었잖아요. 그래서 쿠르스크, 우크라이나 아닙니다. 쿠르스크예요. 우크라이나군이 침공을 한. 그래서 북러 상호 방위 조약의 명분이 발동한 거예요. 발동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쿠르스크에만 파병했다. 지금 들어온 것 같아요. 그걸 푸틴이 이용한 거예요. 바이든의 바보짓으로 북한이 발을 담글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줬고 그것을 푸틴이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종전은 북미 종전과 연동이 돼 있다. 예, 그 수많은 것들이 지금 한 군데로 모여 있는 거죠. 한반도에 앞으로 한 달간 윤석열과 한덕수 세력이 뭘 할 것인지. 그래서 이 김정은의 이 북한의 인정은 뭐냐? 너 우리한테 도발할 생각하지 마. 이겁니다. 군사도발. 군사도발 이야기? 그거 지금 어디에도 들어있지 않아요? 내란 조사에? 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 제일 참혹한 내용이었어요. 이 부분은 탈탈 털어야 될 겁니다.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바뀌게 되면 그럼 다 죽는 거예요. 윤석열 포함해서. 지금 내각까지. 예, 그들의 지금 처신하는 거 봤을 때는 줄줄이 엮여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주 중형을 받겠죠. 사형 포함해서. 그래서 그런 욕구를 누르고자 하는 메시지라고 봅니다. 너희가 우리를 찝쩍거리면은 경고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푸틴이 김정은과 북러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거예요. 가장 큰 카드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 혹시 좀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성을 잠깐 잃었나 본데 우리 여기서 남한이 지난 1, 2년간 우리한테 했던 것처럼 또 도발을 하게 되면 이 중요한 순간에 윤석열과 그 수하들이 살기 위해서 그러면 러시아가 자동 개입이야. 우리는 조약만 맺은 게 아니라 실행까지 했어. 쿠르스크를 통해서. 이것은 남한이 다시 한번 진짜 도발한다면 도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잖아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러시아군이 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도 뭐 윤석열은 이미 미국도 박차고 나가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는 누구한테 가는 거냐? 우리 군부한테 가는 거예요. 군부한테. 함부로 부하 내동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이 큰 그림에서 윤석열이 어떻게 크게 이 큰 물결을 바꾸지는 못한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북한하고만 티격태격 하면 가능성이 있을 줄 모르지만, 러시아가 있고, 이쪽에 트럼프가 있고, 그들이 한 팀이에요, 다. 일본은 도와줄 형편이 못 된다. 그렇지만 윤석열이 남은 작전, 또 그의 인격적 성숙도를 봤을 때, 물귀신 작전. 내가 못 먹으면 너도 못 먹게 할 거야. 그게 우리나라에 그리고 한반도에 큰 혼란을 불러일으키더라도 어쩔 수 없어. 저는 그 정도는 각오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이게 그만큼 큰일이 여기에서 지금 매듭이 풀려야 되는 겁니다. 그럼 줄줄이 풀리게 될 거예요. 이 상황을 계속 지켜볼수록 한반도가 전 세계의 전반전, 후반전의 사이를 이어주는 그 매듭이 되고 있어요. 그 매듭을 잘 풀어야지 전반전에서 후반전으로 가는 겁니다. 네. 여태까지 그런 취지의 말씀을 가끔씩 들어왔었습니다만은. 자, 볼게요. 이게 기사 내용입니다. 북한 러시아 파병 공식 확인. 이걸 왜 지금? 이거에 대해서 답을 생각해 봐야 되죠. 이렇게 큰 메시지를 던진 건데, 남한 전 국민이 다 볼 수 있게 딱 기사화 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거잖아요. 그리고 좀 이따도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비상계엄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을 군사적으로 찝쩍거리고 직접 공격하려고 했던 평양에 무인기 보내고, 똥물풍선 지점을 폭격하기까지 요청을 했어요. 명령을 한 거죠. 합참에다가. 합참이 거부했을 따름이고. 자, 그 외에 여러 가지 군사적 부분들이 있었어요. 첩보전도 언론의 보도를 탄 게 그 정도니까 그 외에는 훨씬 더 있었다고 봐야 됩니다. 장기간 오랫동안. 그러면은 군부의 핵심 세력, 국정원의 핵심 세력, 외교부 핵심 세력, 통일부 핵심 세력 다 관여되어 있는 건 오랫동안 계획을 짜왔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 않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북한, 러시아, 미국이 막아서자 포기해야 된다는 조언을 했겠지만 구석에 계속 몰린 윤석열은 요건이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즉 내란이 되는 계엄령 선포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거꾸로 한덕수를 비롯한 내각들을 거꾸로 엮이게 됐어요. 그래서 그의 요구를 다시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윤석열에. 그게 지금의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그런 짓을 이미 했기 때문에 지금의 윤석열의 상황은 그때보다 훨씬 안 좋아요. 작년 12월 3일보다. 그래서 물귀신 작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큰 파탄이 한반도에서 난다. 앞으로 한 달 안에. 그런 생각이 짙어집니다. 거꾸로 북한이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은 북한이 이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건 사실이잖아요, 다. 우리가 북한을 찝쩍거린 거, 군사적으로.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을. 여기에 트럼프와 푸틴이 올라가서 북한의 공식적인 확인의 뒤에는 그들 간의 공감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이제는 느끼실 겁니다. 자, 그만큼 그들의 공감대의 내용은, 핵심 내용은 뭐겠습니까? 지금 윤석열이 남한에서 미친 짓을 할 수 있다. 앞으로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대한 경고를 한 것입니다. 이거에 저는 무릎 쓰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봅니다. 윤석열이. 네. 그래서 북러 조약에 충실했다. 이 북러 조약은 종이장만이 아니라 실행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러시아가 우리한테 이 신신을 하면 졌다. 이제 러시아가 우리를 도와줄 차례다. 남한이 다시금 찝적된다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은 이만큼 긴장도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 타이밍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내 뉴스만 보면은 다시 그냥 뒤죽박죽된 정치 게임으로 대선 한번 치르는 것으로 계속 축소되고 있지만 사실 그 도도한 흐름은 이 내란의 흐름이 지금 정점으로 불붙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아니고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번 큰 회오리에 휘말리게 되면은 이 선거판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윤석열이 바라는 바고. 네. 자, 볼까요?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죠.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이렇게 문재인을 기소했다는 부분이 있었고, 대법원의 초구속 심리. 이런 것들은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하다가 윤석열한테 아주 상황이 불리하게 진행되면은 뭐 유야무야 없어지겠지만 그리고 초고속 심리를 해놓고 결론은 무죄로 내리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윤석열한테 유리한 국면이 진행이 되면은 이 두 사안에 있어서 훨씬 날카롭고 여태까지 지난 윤석열 3년 동안 해왔던 검찰의 행태가 한층 더 난폭해진 형태로 아주 편협하게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요. 왜? 전시 상황이고 개판된 상황이니까. 지난번 12월 3일에도 정적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번에는 더하죠. 그때보다. 자기도 지금 가늘어진 끈에 간당간당 겨우겨우 매달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보다 훨씬 난폭한 수를 쓸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후보 등록이 5월 10일에서 10일 이틀간에 하게 돼 있어요. 자, 한덕수가 저때 저전에 뭔가를 하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시간으로 보자면은 5월 초반이 아니고 5월 중순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윤석열이 시도를 뭔가를 한다면. 그리고 그 가능성 아주 높다. 그래서 북한이 이런 말을 오늘 공식적으로 한 것이다. 크루스콜에 참전한 거는 작년 가을, 제가 보기엔 10월 달 무렵이었어요. 근데 병력 다 빼놓고 지금 그걸 공식 인정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때까지 공식적으로 인정 안 하다가 왜 지금 했을까?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적절한 여러 가지 가능한 대답 중에 하나를 제가 골라서 의견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문재인이 좀 전에 고소를 당하고 국회에 올라와서 전직 대통령이 국회를 온 게 처음이라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몇 마디 했는데 그중에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지금 문재인은 예를 들어서 민주당 대통령이 다시 당선되게 되면 한반도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트럼프와 김정은을 가운데서 엮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보다 오히려 빨리 진행될 수도 있다. 그걸로 또 이야기를 하면은 어떤 강력한 수준의 정도 차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얼마나 피해가 크냐 적냐 우리한테 이 고비를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고비는 피할 수 없다. 그걸 한번 더 확인하게 되고요. 이것이 남북 간에 있었던 벽을 허무는데 그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촉진하는 좀 뜨겁지만 강력한 마중물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 제가 좀 드려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저는 강하게 확인하게 돼요. 여기서. 남북 간의 일반적인 정오감이 사라질 정도로 희한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희한한 일을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으면서 적거나 클 수도 있고 입으면서 남북이 하나가 되는 또는 소통이 되는 이런 기회가 되게 된다. 이제는 윤석열이 그 가운데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지고 압축되고 있는 거잖아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북한의 오늘 공식 인정은 우리가 본격적인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아까도 쭉 말씀드렸지만 뭐 이런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안녕을 위해서 자기 부인과의 안녕을 위해서 이런 짓을 벌여서 한반도가 다시 전쟁판이 돼서 수백만의 목숨을 잃고 전 세계 전쟁으로 비화될 수도 있고 또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이 쌓아놨던 성과를 잿더미로 만들더라도 거긴 신경 안 쓴다. 그게 윤석열 스타일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이제는 어느 정도 느끼실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북한의 저런 말을 무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우리가 거꾸로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저런 메시지를 던질 정도로 지금 내부의 위기가 심각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 삐뽀 이거는 지금 비상등이 켜져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긴급 상황 발생. 삐뽀. 남한 전 지역에 이런 상황으로 저는 이해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북한의 이 메시지는. 그리고 윤석열의 성향을 살펴봄에 있어서. 예. 또한 이거 보면은 이제 트럼프의 지지율이 여기서는 41% CNN인데 제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모닝 컨설트는 지금 48%였어요. 지난번 때 바이든이
30% 중반쯤 가니까 정치적으로 위기가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탄핵 이야기도 나오고. 자, 이러면 트럼프도 시간은 별로 없어요. 지금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트럼프가 완전히 주도권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때 그 당시 옛날 바이든의 초기는 무기력했거든요. 예,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트럼프는 시간이 많이 없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한반도에서 해결을 해내야 돼요. 그리고 중국의 본격적인 압박을 가하면서 다른 정치적 어떤 승리와 경제적 투자 가능성에 대한 큰 기대 심리를 미국 국민들한테 줘야만 돼요. 그것이 우크라이나 종전, 북미 종전 선언, 그리고 미국 자본의 투자처를 만들어주는 거. 이게 지금 짧은 기간 내에 나와야 되고, 거기에 지금 돌뿌리로 딱 올라온 게 윤석열이라는 겁니다. 김정은의 쿠르스크 파병 인정은 그 돌뿌리가 지금 발가락에 딱 채일 순간이 된다. 발가락이 절대 안녕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말씀드리잖아요. 그렇다고 돌뿌리가 안 빠지냐? 빠지긴 빠지는데 발가락에 피멍이 될 수도 있고 발가락이 부러질 수도 있다. 이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 해요. 그러면 북한은 이때까지 가만히 있느냐 그러면 절대 안 그렇다고 봅니다. 자, 이거는 좀 저의 추정이 많이 들어간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긴 하겠는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3월에 볼티모어에 지금 다리가 저 큰 컨테이너 선박이 이게 부딪혀가지고 다리가 붕괴된 거 보이시죠? 그래서 그때 아마 저기 보수 공사 중이었던가 그래서 6명인가 7명의 인부가 떨어져서 사망했어요. 이건데 이것을 미국 정부에서 언론 차단을 하면서 서둘러 덮었습니다. 몇몇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걸 소개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그걸 다루는 영상의 대문 사진입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킹에 의한 테러 가능성이 제기됐다. 저 큰 컨테이너선이 막판에 확 돌아서 일부러 거기를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받은 거거든요. 이게 마지막에 급커브를 털었어요. 이런 것은 세월호 때하고도 상당히 유사해요. 그래서 이것은 원거리로 해킹을 당했다. 자신의 통제력을 잃고 무인 선박처럼 움직였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조종을 했다는 거예요. 해킹에 의한 테러 가능성이 그겁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차단하고 미국 정부에서 들어가서 안을 싹 한번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사고 난 순간에 딱 2분간의 핵심적인 순간에 블랙박스가 없어졌어요. 치운 거죠, 자기들이. 자, 이것은 여러분 우리 블랙 요원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분도 아시죠? 첩보전의 영역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첩보전의 영역이라고 봐야 돼요. 미국 정부 행태를 봤을 때 바이든이 당장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걱정하지 마라. 연방 정부 돈을 들여서 바로 지어줄게. 덮고 덮는 거예요. 그리고 증거는 다 빼버리고 그 외에 조사를 안 했어요. 발표도 들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큰 사건인데 이걸 밖에 말 못한다는 거예요. 자, 2분간에 블랙박스 정보 사라졌다. 우리 제주항공도 블랙박스가 갑자기 고장이 났다고 그래요. 동체 뒷부분은 멀쩡했는데 미국이 채갔죠. 그러면 관제탑하고 교신 내용이라도 공개를 해야 될 거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그 원인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한다면은 제한적인 거, 짜집기 한 것만 우리한테 보여주고 끝이었어요. 관제탑의 교신 정보는 저는 100%다 녹화된다고 봅니다. 녹음된다고. 자, 세월호 때도 보면은 항적 기록하고 교신 기록 싹 다 가져갔죠. 가져갔는지 지웠는지. 그냥 똑같은 거예요. 첩부전의 영역 이런 건 분명히 보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것을 그 당시에 러시아 모스크바의 어떤 콘스톨에서 테러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예, 뭐 알카이다인지 뭔지 그거는 뭐 이름만 그래 붙인 거예요. 그래서 참혹한 상당한 희생이 났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뒤로 미국도 한번 지목이 됐었거든요. 미국이. 왜냐하면 그들이 우크라이나로 도망가려고 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도 지목받고 미국도 지목받았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또한 첩보전의 영역이죠. 예. 인터넷으로 이거 공격하면 돈 줄게 해서 모아서 했다는 게
그 잡힌 친구들의 이야기예요. 믿기 어렵죠.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보복으로 러시아가 이런 짓을 한 게 아닌가 라고 전 추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 쪽에서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면서 국방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합동참모 의장의 청문회에서 나온 언급을 봤을 때 얘기를 북한이 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미국은 이게 북한이 했다는 것을 알고 있을 수도 있겠다. 예. 또는 북한만이 할 수도 있었겠다. 러시아는 이 정도 수준은 안 된다. 사이버 테러 능력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얘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서로 얽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 사이좋게 푸틴하고 뭐 트럼프하고 김정일이 사이좋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서로 통화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이미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보도 흘러나왔잖아요. 제가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죠. 스럽고 부드럽게 악수만 하는 분위기 아니에요. 걸 거는 걸고 말로 풀 거는 말로 푸는 거예요. 이거는 거는 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가 약속을 깬다든지 하면 우리는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게 해줄 수 있는 실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핵미사일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게 저는 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안을, 지금의 한반도 사안을 통제하기 위해서 미국을 약속의 장으로 끌고 들어오기 위해서 북한도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어요. 사안이 상당히 제주항공권과 유사하죠. 그것도 지금 큰 고리예요. 예. 자, 이게 4월 2일 날 보도된 겁니다. 미 합참의장 후보 북핵 능력 주목할 만한 진전이 있었다. 이 내용은 이전에 국방장관 후보자 헤그세스가 청문회 할 때 내용이랑 똑같아요. 북핵 능력 주목할 만한 진전. 이거 메시지를 잘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데인 케인이고 후보자 이름은 됐을 겁니다. 아마 북미사일 핵, 뭐 북핵 미사일이죠. 한마디로 적극적 안보 도전이다. 북핵 주목할 만한 진전 위로 북핵 미사일 사이버 공격으로 전 세계 위협. 자, 이렇게 보면 깡패 국가다라고 정의를 내린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그 정의의 동전의 반대쪽 면은 뭐냐면은 여기 헤그세스의 말과 또 김정은 핵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던 트럼프의 말을 종합해 볼 때 이것은 뭐냐? 우리는 북한을 힘으로 제압할 수 없고 우리한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국가다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핵 보유국 지위에 대해서 지금 거듭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협상이라는 거예요. 협상. 자,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북핵 미사일, 제일 제가 빨간 동그라미, 사이버 공격으로 전 세계 위협이다. 그런데 북핵 미사일의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늘 알고 있잖아요. 뭐 쐈다 그러면 그때마다 보도도 다 되고. 사이버 공격? 이건 뭐지? 그것도 미국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위협하다. 이 말은 전 세계를 위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쪽의 해커를, 그러니까 미국 해커보다 낫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럼 어떻게 알았니? 우리가 당했었거든. 지금도 답이 없거든. 이렇게 충분히 해석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헤그세스 국방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할 때도 사이버 공격 능력이 주목할 만한 진전을 이뤘다. 핵하고 동시에 또 언급이 됐어요. 거기서도 똑같이 언급한 거예요. 트럼프 말부터 똑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상했었거든요. 사이버 테러 위협? 미국한테? 우리 남한에 하는 디도스 공격 같은 건가? 그런데 이번에 한번 다시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이유가 있구나. 그러면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볼티모어 건이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의 송해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북한은 핵으로만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이버 해킹 부분에 있어서도 전 세계에서 미국이 방어가 안 될 정도다. 즉 북한이 건드리고 싶다면은 볼티모어 사건 같은 것을 항공기에도 벌일 수 있고 다른
기간 산업에도 버릴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은 그걸 막을 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인정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예. 자, 여러분이 만약 여기 동의하신다면 그냥 가능성을 열어놓으십시오. 그래야만 설명이 돼요. 이게 지금 그러면 그래서 북한이 오늘 아침에 쿠르스크 파병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은 푸틴과의 합의도 있고 당연히 합의했겠죠. 이 상황에서 공유가 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와도 이야기가 됐다는 거예요. 트럼프와의 관계에는 이런 것도 밑에 깔려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미국을 괴롭힐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자면은 현재 상황은 진짜 긴장 관계가 극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주한 미군은 초긴장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 군 내부는 엄청나게 어수선할 것으로 보이고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군은 움직이지 못한다. 지난번에도 주한 미군과 연관관계가 많은 연합사는 합동참모본부는 안 움직였어요. 특전사와 수방사를 동원했지만 그들도 중간 간부들이 털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실패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 정규군을 동원해서 뭘 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며칠 전에 이광희 의원이 제보한 것처럼 HID 요원이나 블랙 요원들을 동원한 테러 사건 같은 거 이런 걸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불꽃이 남북 간에 뭐 전면적인 전쟁으로 간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자, 오늘 북한의 발언으로 인해서 우리 남한의 정규군이 러시아군과 전투를 벌이는 상황이 올 것이다 라고 저 같은 민간인도 예측을 하는데 우리 군 수뇌부는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 메시지를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윤석열이 포기하겠느냐? 포기 안 한다 이겁니다. 제가 그래서 큰 흐름을 견뎌내지를 못한다. 돌뿌리는 뽑혀나갈 거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 발가락이 부러질 수도 있다.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 5월달이 이제 곧 시작인데 상황은 제가 쭉 말씀드려 왔던 것만큼 심각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